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보합권으로 끝났던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큰 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세부적으로 어땠나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끝에 결국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을 내리밀렸는데요. 오르내림 속에 장 중반 상승 흐름을 굳히나 싶었지만 후반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974.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떨어진 5520.07을, 나스닥 지수는 0.30% 하락한 17,084.30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폭락세를 딛고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나 싶었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1.66% 하락한 106.21달러로 미끄러졌는데요. 단기 지지선인 106달러 코앞에서 하락세가 일단은 멈췄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경기 둔화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탓에 9.53% 급락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내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 쳤는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하락에도 엔비디아 경쟁사로 꼽히는 AMD는 2.87% 급등했습니다. 퀄컴과 브로드컴, 대만 TSMC 등의 주가도 상승한 반면 인텔은 3.33%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뺀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스만 빼고 모두 내렸는데요. 메타는 0.19% 올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7월 9인 이직 실태조사에서 미국 노동시장 둔화세가 재확인된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9인 증가세가 둔화하고 감원은 늘었다는 노동부 발표로 연준의 B컵 기대감이 높아진 덕분인데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전기차 구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인 할부금리가 떨어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의 기대감에 힘입어 테슬라는 4.18% 급등했고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아마존은 1%대 내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였었네요. 자, 이어서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중요도가 높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엔 어떤 지표가 나왔나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덮치자 경계감 속에서도 회복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보고서 등 굵직한 지표를 대기하며 이번 주 후반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최근 연이어 나타나는 노동시장 냉각 신호를 추가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7월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전월 수치 모두 밑돌며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비자발적인 퇴직을 뜻하는 해고는 전월 대비 20만 2천 건 증가한 176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또한 1.1건으로 3년 내 최저였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오늘 연준이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관할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했습니다. 직전에 내놓은 지난 7월 보고서의 5개 지역보다
4개나 증가한 건데요. 노동시장에서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연준은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고용주는 수요에 대한 우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보다 선별적이었고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적었다면서 지원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 냉각이 포착되며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전해졌는데요. 연준 위원 가운데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실제 2%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미루면 노동시장이 붕괴해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어제 제조업 지표 부진에 오늘 나온 노동시장 냉각 흐름과 더불어 연준의 경기 둔화 진단까지 이어지자 9월 B컷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45% 반영 중입니다. 월요일 30%에서 어제 39%로 오르더니 오늘 45%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노동시장 냉각 흐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나옵니다. 8월 ADP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금요일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할 때까지 관련 고용 지표들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분기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경제지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